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먼저 보자면요. 이전에 발표된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 것. 이러한 부분의 영향 때문에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시장은 전체로 혼조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의 확률을 한번 놓고 보자면은 대략 이제 5월달 FOMC에서 이 25bp 인상할 가능성이 71.7%까지 올라갔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금리 동결이 28.3%입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는 국제유가 WTI 기준 79.74달러로 마이너스 1.19% 하락 마감하였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지금 조금 디테일한 부분 뭐가 있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지금 3월달 고용 추세 지수는 좀 꺾였다라고는 하는데 그냥 높죠? 그냥 고점 자체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미국의 고용 상태도 보면은 지금이 거의 완전 고용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미국은 튼실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추세나 아니면 실질적인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미국의 고용은 특별하게 뭐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높은 고용 지표들,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가 계속해서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좀 불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금리의 고점이 거의 다 왔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연준의 이사들도 보면은 고점이라고 해봤자 5.25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인플레가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5.25 딱 찍는 순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시장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갑자기 가능성적인 부분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 이거는 지수에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나올 때마다 단타 가능성이 올라간다. 아, 그럼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21년 말부터 힘든 시장 그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횡보를 1년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도 먹을 게 많은 거잖아요. 예, 거기에 집중해 보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은행들에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실적보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향후 은행들이 뭐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CEO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는 게 있는데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에 좀 기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지금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더더욱 영향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 부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랑 연결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실적은 안 보시더라도 요 내용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대단해요, 진짜. 자산 건전성이 지금 뭐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 사람들 이 봉쇄 풀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돈을 많이 안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다? 저축이다. 그리고 이 저축 금액들은 다 은행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유동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중국 경제를 살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의 정책을 계속해서 취했잖아요. 그러면 보통이라면 외화가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조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이 보여진데도 불구하고 외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은행들 역시도 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늘어나? 야, 그러면 경제 살리기 위해서 더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전성기의 일본 그 이상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이 중국에서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중국은 중국이고 한국은 한국이죠. 지금 이자 비용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많이 꺾이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까지 빠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양극화, 양극화, 양극화 얘기했는데, 이러한 찬바람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돈 없으니까 벤처 투자 못하죠. 앞으로 성장 전망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디스플레이나 배터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떠오를 것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돈 버니까 투자할 수 있는데 벤처는 말 그대로 도박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향이랑 비슷한 바이오나 이런 주식들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해서 최근에 이제 힘든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 안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 지금 저점일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단타 기회가 왜 오냐면요. 시장의 유동성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 벤처 투자, 연결되죠. 그러면 인정받는 바이오 같은 경우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올해 초반부터 이 금리랑 바이오 봐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 지금도 이걸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대신에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주택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인테리어, 가구, 가전,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창호 같은 것도 그렇고 건설 기자재들까지 있잖아요. 이게 한동안 한국에서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대규모 SOC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한다면 시멘트나 이런 거는 일정 부분 팔리겠죠. 근데 창호나 이런 거는 아파트 신축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서울도 그렇고 지방 지역들도 그렇고 아파트 지금 뭐 과잉 공급 이야기까지 한 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좀 미래 실적을 현재로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국내의 비중이 높은 건설사나 아니면 국내 내수 시장에 창호나 이런 거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좋지 않다. 저는 못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아예 안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은 건설사는 뭐가 있다? 이제 외국 쪽에 수주 물량 많이 받는 기업들. 뭐 현대나 대우나 그리고 그들의 이제 주택의 실적이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게 조금 일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요거 해외 지금 뭐 명품 판매도 주춤할 정도로 해외여행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여행이나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자, 4월 10일 다시 4월 11일 도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영상 시작 전에 다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 올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좋습니다. 오늘 21선 또 돌파해 주려는 모습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그냥 이렇게 21선 위에서만 있어도 뭐 어렵지 않게 현재 위치에서 홀딩을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핵심을 뭘 짚어야 될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 나오고 있는 뉴스부터 한번 보자면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격돌 이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근데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원전 관련된 내용이 꺾일 것이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대륙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동해안 쪽이라고 하죠. 중국 기준으로는 여기에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리를 전부 원전으로 대체하려고 그리고 이 가동률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의 이제 중국 경제의 기본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싸야지 강점이 있습니다. 막 주변 국가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내부는 인건비까지 올라오고 있어. 그럼 하다못해 전기라도 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원전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도 원전 쪽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원전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엔 조금 잠잠한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 요 사태 터지고 나서 원전에 대해서는 학을 떼다가 최근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지들도 이제 또 사건이 있었으니까 안전한 원전 관련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두산 입장에서는 악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죠. 지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오늘 확정이 나왔는데, 원전, 국제 감축, 탄소 포집 등등등등 이런 부분으로 산업계 탄소 배출량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근데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로도 어느 정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한참 많이 나오고 있는 수소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두산은 이 수소 액화 플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 생태계 기술력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내용 나왔다. 요렇게 보면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빌리티 이외에는 수급이랑 차트 어떤 거 보면 좋을지 하나씩 찝어보도록 하자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특히나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꺾이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숫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보이십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떨어졌을 때 모으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으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한 17,000원? 이 부근쯤 되겠죠. 한 16,500원에서 17,000원. 그러면 이제 현재 위치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 17,000원 이상은 이러한 수급 때문에라도 얘네가 매도하기 전에 한번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차트적인 디테일 들어갑니다. 일단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어디 있다? 241선 핵심 저항선 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이러한 차트의 관성, 탄력이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일단 수월하게 여기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이 볼린저 밴드 위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 481선까지 공간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만원 아래까지 단기적으로 꿈틀거릴 수 있다. 근데 왜 2만원 이상은 못 누려보냐? 여기가요. 진짜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매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돌파하려면 이제 개미들도 이제 본전 왔으니까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던지는 물량을 이걸 다 받아낸 다음에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만 원 위, 여기는 좀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해서 일단은 요 아래까지만 보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지지라인은 여전히 121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오늘도 나오는 뉴스 보면 훌륭하다. 이걸 보면서 그 누가 두산에게 나쁜 악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좋은 호재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라도 이거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수급이 상승의 탄력을 줄 수 있는데 차트적인 디테일로 볼린저 하단, 21선, 볼린저 상단, 240 뚫겠네. 그러면, 여기서 힘 좋으면 481선까지 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근데 여기마저 뚫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2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지라인은 121선 이탈 전까지는 정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싹 정리를 맞춰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황사랑 이제 바람 많이 불고 아침에 다시 강풍주의보였나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지금 이 봄에 걸리는 감기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올해도 따뜻해지기 전까지 이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